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주요 기사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지역을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집가격이 IMF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당가는 5천만 원 아래로 내렸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사실 고지고대로 보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보고 좀 팩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즉 기사를 좀 잘 가려 보셔야 되겠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서울 집가격은 2.96% 하락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12년 4.4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은요, 도봉, 노원, 성북 등 외곽 지역에서 하락세가 좀 가팔랐죠. 그 외곽 지역들까지 좀 평균을 내다 보니까 12월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5천만 원에서 약간 내려오게 된 겁니다. 기사에서는 IMF를 예로 들었는데요. IMF는 1998년 13.56%나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은 2.96%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뽑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종부세 등 이제 규제 풀린다. 급급매 회수 나선 집주인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12월 21일에 부동산 관련 대책이 하나가 좀 나왔어요. 거기에 취득세 중과 완화라던가 여러 가지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파트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내가 여러 채 들고 계신 분들, 두 채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사실 급급매를 좀 회수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지역 내에 내가 2주택을 들고 있었으면은 사실 기존에는 종부세가 좀 중과가 되어가지고 종부세가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종부세 중과 이슈가 지금 없어졌죠. 내년도부터는 없다 보니까 내가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들고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가격도 많이 내렸다 보니까 저가에 파는 것보다는 좀 더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5만 1천 건 정도, 한 달 전에 5만 4천 건 대비 7%나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했던 잠실 지역을 보면은 잠실의 엘스 전용 84 기준이 이달 1일에 19억의 실거래가 됐던 게 7일에는 20억 원, 10일에는 21억 원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요게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겠느냐라는 거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아마 지난 고점 대비 6, 7억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억 원 내외 정도 되면은 사실 여기가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매수자가 좀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22억, 23억, 20억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19억대가 사실 많이 쌌었다. 그래서 19억, 20억, 21억에는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좀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사실 보유세 이슈가 지금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급매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매수를 좀 걷어들이고 있다 정도로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편 집 가격이 지금 하락이다라고 하고 거래가 절벽이다라고 하는데 초대형 평수는 거래가 될 때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트지 80평이 넘어가는 거죠. 얘가 84억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단지도 이게 한 70평대 넘어가는 것 같은데 20억 원에 신고가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물건 자체도 거의 없고요. 매물도 잘 안 나오는데 요걸 또 꼭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싼 가격에도 좀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형 평수가 비싸게 팔린다 그래서 중소형 평형이죠. 9평 이하의 단지들까지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좀 별도로 보시고 시장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초대형 평형의 시장하고 일반적인 9평 이하의 시장은 좀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다른 시장이죠. 네. 그래서 강서구 화곡동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나온 거예요. 강서구 화곡 푸르지오도 보면은 71평형이 20억 원의 손바뀜이 된 겁니다. 기존 신고가가 14억 7천이었으니까 5억 3천만 원 정도 높게 거래가 된 거죠.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명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맞벌이 가장분께서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 때 서울 청약에 계속 도전했으나 당첨이 어려워서 광명으로 이사 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안동에 월세로 거주 중에 있으며 지금 맞벌이 부부니까 육아를 처갓집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광명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소득은 평균 이상인 편이고 월 저축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한 3억 정도의 현금성 시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이대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그동안에 뭐 계속 무주택자로 계셨는데 저축만 통해서 3억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제 절약하고 저축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억으로 뭐 질문하신 게 이겁니다. 3억으로 광명을 청약을 할지, 뭐 뉴타운 재개발을 검토를 할지, 둘 중에 뭐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방향성이 현명한 것인지 간략히 의견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시드가 이제 3억이지 않습니까? 3억의 시드로, 내가 광명을 선호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뭐 강남은 어렵겠지만은 뭐 서울권, 특히 용산권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해요. 3억으로. 그래서 광명을 청약을 한다거나 광명 내에 뉴타운 재개발을 픽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게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도 뭐 구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사업의 속도가 빠른 구역도 실투자금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즉 이제 광명에 너무 국한되지 말아라라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 두 번째는 좀 청약 얘기를 하셨는데요. 광명 지역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광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뭐 청약이나 뉴타운보다는 금액적인 메리트가 지금은 금매를 잡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게 뉴타운 재개발이고 그 마지막 순서가 청약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실 금매를 잡는 게 현재는 가장 우선순위예요. 제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인데요. 이 서울하고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요게 지금 내년도 1월이면 경기도 지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까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내년 1월 초에 서울 외곽 노도강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하겠다. 1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규제지역 해제 못 박은 정부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입장을 밝혔어요. 추경호 부총리가 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은 99%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내년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남은 경기권 지역하고요. 서울 외곽 지역들이 상당수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명도 사실 규제 지역이 풀릴 수 있다 보니까 규제 지역이 풀린 직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거주 요건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광명은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기존의 25개 서울의 자치구에서 강북이나 도봉, 뭐 성북, 은평, 서대문, 금천, 구로 이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역들도 이번 1월에 규제적 해제에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재개발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광명 내 재개발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광명 2구역을 한번 봤습니다. 광명 2구역을 본 이유는 사실 상대적으로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시세가 좀 낮은 지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본 거고요. 실투자금을 봤을 때 한 3억대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뭐 추가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취득가가 한 6억 정도 합니다. 기타 부수적인 거래세나 뭐 이자 비용,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사게 되면은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다시 월세를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또 별도로 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은 내가 여기 25평 아파트를 사는데 최소 6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금을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 청약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청약도 보면은 10구역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10구역. 10구역이 지금 호반 썸밋인데, 요 썸밋의 분양가가, 25평 기준 5층 이상으로 봐야지, 평균가니까 이게 한 6억 6천 정도 합니다. 6억 6천. 그리고 59 B타입을 보더라도 5층 이상이 6억 7천 정도 하죠. 거의 한 7억 정도 가까이 합니다. 기타 이자도 후불제로 나오고, 일단 확장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 비용도 있고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7억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25평이. 이 금액도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금매를 잡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16구역이고요. 왼쪽이 15구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10구역입니다. 여기 분양가가 지금 6억 6천에서 6억 7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16구역, 15구역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가 15구역입니다. 여기가 15구역인데 22년 10월에 이미 입주를 했어요. 금매를 보면 25평이 6억 5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16구역도 역시 입주한 지 한 2년 정도 된 단지인데요. 여기도 한 6억 5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약이나 재개발도 충분히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지금 3억이라고 하는 시드가 있지 않습니까? 3억이라고 하는 시드는 청약이나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신축급의 아파트를 금매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다음 스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명을 내가 매수해서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광명에서 좀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보고 서울권이나 입지를 좀 상향해서 가시는 게 본인 자산 형성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여기가 광명 같은 경우 기존의 기축단지니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2년 정도만 실거주 또는 보유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사실 시세가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를 받고 서울 쪽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금매를 잡지 않고 청약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막 4년, 뭐 5년, 6년의 시간을 다시 광명에서 허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집가격이 2.96% 하락을 해가지고 2012년 4.482로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도봉, 노원, 성북 등 외곽 지역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지난 이제 12, 20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잠실은 가격 바닥을 좀 찍고 지금 금매들은 대부분 소진된 것 같고요. 1억 정도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가격이 지금 하락이고 거래 절벽이지만은 초대형 평수는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반프레미엄 퍼스티지 81평이 뭐 8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뭐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23년 1월에 서울, 경기도가 추가 규제 지역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내가 실소유자 매수 타이밍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요 시장의 정책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제 지역이 풀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내가 매수를 하면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만 보유를 하게 되면은 사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외곽지에 계신 분들, 거주 목적이 아닌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30대 후반 광명 거주자, 그래서 광명 청약이나 광명 재개발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은 광명이라는 지역을 좀 벗어나가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억으로 사실 급지를 높여가지고 용산도 가능하니까요. 용산이 향후에 더 시야 차익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뭐 굳이 뭐 광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가요. 광명 내에 신축급의 아파트를 급매로 잡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광명 뉴타운 입주권이고 세 번째가 이제 청약 순서입니다. 지금 가격의 메리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급매를 가장 우선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 시점은 언제가 좋냐라고 하면은 23년 1월 광명 같은 경우에 추가 규제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요 직후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 거주 요건을 없앨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